안녕하십니까, 김희태입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KBS는 20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후보 토론을 준비했는데요. 어제 날짜로 예고해드렸던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을 보내드리지 못해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의 일방적인 토론 불참 통보 때문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오늘은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제주도 교육감 후보들과 함께 제주 교육의 비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이성문 후보입니다. 화면에서 오른쪽 김광수 후보입니다. 단일화 승복 나흘 만에 다시 출마 의사를 밝혔던 고창근 후보는 급작스러운 상황에 따른 준비 기간 부족을 이유로 불참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KBS에서 정한 선거 의제와 자유 주제, 공약 검증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합니다. 각 유형에 맞게 시간 총량제 또는 주도권 방식을 적용할 텐데요. 시간 총량제 토론에선 후보들이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질문보다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선 주도권을 쥔 후보가 상대방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답변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당하는 후보의 발언권도 보장하기 위해 오늘 토론에선 서로에게 발언 시간 총량제를 적용합니다. 네, 두 후보의 발언 순서와 자리 위치는 사전 추첨해서 정했고요. 토론 방법과 발언 시간은 각 항목마다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 모니터에서 자신의 발언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이성문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미래교육 이성문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선생님, 지난 우리 코로나를 함께 넘어왔습니다. 그 과정은 개인에 따라서 수많은 편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또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에 도민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웃으며 함께 손잡고 가겠습니다. 미래교육의 걸음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의 걸음을 행정직 선생님들의 지원과 공무직 선생님들의 지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웃자, 미래교육 이성문입니다. 네, 다음은 김광수 후보 차례입니다. 역시 1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수생각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교육 현장에서 정말 애쓰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4년 전 교육감의 꿈을 안고 도전해서 실패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나름대로 제주도 구석구석 또는 학교와 교육 현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제주 아이들이 미래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 어떤 정책을 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가 다시 교육감에 도전하는 배경에는 어떤 한풀이적인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제주의 미래,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한 결과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의제 토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죠. 교육의 양극화, 돌봄 문제 등 다양한 과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 앞으로 제주 교육이 주력해야 할 핵심 과제 하나를 꼽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 아이들의 대면, 비대면 교육에서 오는 학력차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가 심해져서
가운데가 호리병 같은 현상이 생겼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성문 후보에게도 역시 30초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가의 근본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교사와 아이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일어나는 따뜻한 변화 속에 우리 아이들은 존중받으며 성장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준비를 이제까지 해왔고 앞으로 그 준비된 것들이 차근차근 실현이 될 것입니다.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기본 입장을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코로나19 교육 대책과 관련해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에게 각각 6분씩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총량제 토론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유롭게 시간을 나눠 쓰시면 됩니다.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꼭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간이기 때문에 각자 주장을 하시고 상대방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하실까요? 하시죠. 네. 하시죠. 제가 할까요? 네, 하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력 차가 있다는 것은 뭐 공통된 의견이시죠? 뭐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도 비대면과 대면 사이에 격차들이 있다고 인정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제주도 교육청에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조사나 연구나 이런 걸 이제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겠지만 전국에 이렇게 보니까 그 사교육 없는 세상 거기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어떤 수학에 관한 조사가 잠깐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교육정책연구소입니까? 거기서 아이들의 그 국어, 영어, 수학 평가를 통해서 그 성적을 분석해가지고 대면과 비대면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그 교육적인 갭이 생겼을까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통상 그 삼각형 모양의 그 형태가 아이들의 그 어떤 성적을 놓고 볼 때 기준이 되는데 그런 형상이 아니고 호리병 모양. 그러니까 잘하는 쪽으로도 얼만큼 가 있지만 못하는 쪽으로도 내려가 있어서 어떤 양극화 현상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학력차, 성적차가 좀 심화됐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보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글 미해득, 쓰리알레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시기에 집중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했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이런 학생들이 학력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한 보완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인정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나 교육청에서 도대체 제주도의 유초, 중고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가 풀려서 오늘 보니까 뭐 수학여행 때, 체육시간 때 이제 마스크를 풀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이 현상을 진단해내야 되겠다. 도대체 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하며 그 내용이 얼마만큼 불균형이 와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 방법이 이게 우리 이 후보께서는 저는 진단평가를 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그 진단평가의 방식이 다양할 텐데요. 중고등학교 같으면 평상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난이도를 분석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별도 진단고사가 필요하다면 정책과 관련해서. 예, 좋습니다.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뭐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 학력차의 진단은 성적하고는 무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산출되는 성적하고는 무관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제 우리는 마치 평가를 하고 성적 얘기를 하면은 뭐 과거의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데
수업에서 평가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평가가 있으면 서열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단 조심할 게 이거를 뭐 이웃과 비교하거나 아이들끼리 비교를 시킨다거나 과목을 비교한다거나 하는 이런 비교 문화에서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어서 평가를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성적을 산출하는 평가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학력 차를 진단해낼 수 있는 지금 많은 도구들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우선 시급한 게 진단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단평가는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과에서 실시되는 거야 뭐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국영수 학력 차가 어느 정도 나 있는지를 과연 진단하고 있는지는 전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과 말로만 이제 그 코로나가 학력 차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진단해서 뭘 할 거냐? 그냥 진단해서 그냥 둘 거냐? 그게 아니죠. 진단을 하면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기간이 거의 2년 이상 됐단 말입니다. 이게 물론 문제점이 성적만이 아닙니다만은 2년여 이상 끌다 보니까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애들이 특히 뭐 고등학교를 가거나 대학을 진학하거나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그것과 관련된 세밀한 대책 속에 진행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사업 진행된 게 많다. 그래서 저는 별로 이제 본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학력 차를 진단한 결과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에 글쎄요, 제가 못 찾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진단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그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과거처럼 많은 학생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이럴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방식은 어떤 뭐 인터넷을 활용해도 좋고 AI를 활용해도 좋고 도구를 활용해도 좋고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선생님이 학부모 동야의 1:1 지도입니다. 그건 동의하십니까 혹시? 그거 지금 학습 역량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하고 좀 차이가 있죠. 역량 프로그램은 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조금 그 성질이 관점의 다른 차이들이 좀 알고 있을 있습니다. 겁니다. 그거는 어떻든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하면 여기서 멈춰 있는 게 또 문제예요. 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호범 씨 죄송합니다. 예. 30초밖에 안 남으셔가지고 예. 이성문 후보가 지금 많이 남으셔가지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가졌던 생각 중에 현재 하드웨어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학급당 학생 수가 34명까지 가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28명으로 정리를 하면서 과밀 학급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의 변화에 따라서 내용들도 바뀔 것이고 또 초저 출산에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전후로 내려올 겁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와 더불어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투입돼야 될 것이냐. 기후위기와 그다음에 환경위기는 환경 문제는 공존의 문제이고 22세기가 과연 우리한테 다시 올 것인가? 라는 청소년들의 질문에 우리가 답할 책임이 있고 환경운동은 결국은 실천운동과 함께 연결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학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었던 친구들은 온라인과 비대면 관계없이 자기 학업을 꾸준히 했었던 경우가 있고요. 20년도 하반기부터 기초학력, 특히 3RS 해가지고 수업에 따라갈 수 있는 최저 학력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였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1:1로 지도도 하면서 3RS와 관련된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중위권에 자기주도 학습이 조금 부족하고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방과 후에 교과 방과 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교과 방과뿐만이 아니라 랜선 야학이라 그래서 일단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과 그룹 혹은 1:1로 온라인 연결도 시켜주고 있고 또 외부 학습관에서는 읍면지역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역에서도
동지역에서도 외국어와 관련된 온라인으로 원어민에 관련된 수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합니다. 전수조사의 방식이 있을 것이고 표본 추출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정책 기반할 때는 전수조사보다는 표본 추출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중고등학교에는 과거의 출제 경향에 따른 난이도에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충분히 데이터들이 추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투입해서 추출하면서 그 그룹들은 담임도 알고 있고 학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상담을 통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그리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도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진단평가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반드시 어떠한 문제점을 찾는 데는 표본 추출보다는 전수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예,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크게 그룹을 나눴지 않습니까? 상위권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어서 잘 되고 있어. 그다음에 하위권에 대해서 기초학력과 수업에 따라갈수 최저학력은 이미 보완이 되고 있어. 그러면 요 중간 그룹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의 특성에 맞게 지원할 것이냐. 이 방식을 찾는 데 있어서는 가정 환경의 문제도 봐야 될 거고요. 아이 정서적 특징도 봐야 될 거고요. 지적 연결, 다양한 부분, 다문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진단할 겁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우리 학교에서 혼대 건연팀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지원청, 도 단위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과 관련돼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단의 목적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의 학력 차는 어떻게 보면 개인차입니다. 이게 수업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온 데이터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 결과의 발표입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1, 2등급, 8, 9등급까지 이 격차가 가장 적은 곳입니다. 8, 9등급 비율도 가장 적은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아이의 적성 그리고 진로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중심에 두면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격차 문제 해결할 겁니다. 그러나 아이 진로 교육과 함께 해결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부모님과 선생님과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또 필요하면 전문가가 함께 결합할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을 제주교육청에서는 끊임없이 누적돼 왔고 그 누적된 결과로서 세밀하게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이야기를 너무 시간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능까지 연결한 거는 너무 나간 거고요. 학력차를 조사해서 진단하자는 뜻이니까 반드시 전수조사 진단평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진단하는 거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수평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방식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정확히 6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 대책 관련해서 학력 차이 문제 가지고 열심히 토론해 주셨고요. 제 몸이 좀 풀리셨죠?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의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교 개편과 재배치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의 지금 일반고 전환 이전 문제가 좀 뜨겁죠. 그 제주 서부 지역 여고 신설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읍면적 고교 그리고 일반고 특성화고의 역할까지 아마 제주도 고등학교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죠. 현재 제주도 내 고교 배치와 구성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보시는지 30초씩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성문 후보 시작하시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우리를 바꾸는 게 과밀에 대한 개념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 교육을 위해서 개별 지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학급당 인원수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주도의 고등학교, 특히 제주시 동지역 고등학교는 너무 과대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은 새롭게 학교를 신설할 방법 말고는 없겠다.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맞습니다. 김광수 후보 30초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고교 체제 개편의 결과는 뭐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미완성입니다. 노형 신재주권에 있는 여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부재주권보다 통학거리가 먼다는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재주권의 여중고 신설의 문제가 화두가 됐던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좀 토론해 볼 텐데요. 주제는 제주형 고등학교 배치와 구성 방안입니다. 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된 주제죠.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시간 총량제 토론입니다. 각각 6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아까 뭐 이 의원이 먼저 하세요. 이 의원이 먼저 하실까요? 먼저 이제 아까 먼저 했습니다. 예. 제가 교육감이 되기 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연합 떨어지면 치목회도 못 가고 십계명길도 못 가. 그죠? 그러니까는 연합만 제발 합격해주라. 그러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이런 아이들을 제가 매해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도하게 경쟁이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제주시 동지역을 완화해야 되는 과제 하나,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연합이 있었고 연합이 있으면서 연합에 떨어지면 그에 따라서 먼 곳으로 가면서 공부 못해서 저쪽으로 갔어. 이러한 낙인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육은 연합이 폐지되고 새롭게 설계되지 않고는 미래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에 대해서 지난 8년 동안 한 일은 제주시 동지역의 경쟁을 완화시키면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선택하는 학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과거 같으면 읍면 지역에 있는 상위권 중학교 학생들이 제주시 동지역으로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멈춰 있습니다. 일부는 오지만 그 지역에서도 좋은 대학 혹은 내가 원하는 진로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흐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흐름 속에 과거 같으면 제주시 동지역 학교의 남영고처럼 체육학과 두 학급을 신설할 때 제주시 동지역에 음악학과도 그렇게 신설을 하지 왜 읍면지역 학교로 가느냐. 그렇게 돼서 지금 애월고 같은 경우 미술과가 가면서 일반과와 더불어서 학교 문화가 전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가 되고 있고 미술과에 대한 자부심도 크면서 재학생들도 함께 어우러지고 더 많은 노력들로 좋아진 학교들로 명문 학교로서 자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함덕 같은 경우도 음악과가 가면서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학교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지만 학교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동문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자부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학교들이 보게 되면 고루 대학을 잘 갑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산남북 교육 격차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남북 교육 격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올해 연합이 폐지된 첫 졸업생인데 진학 성과 합격이 대단히 좋습니다. 특히 서귀포 동지역 같은 경우는 그 역사상 가장 최상위 대학의 합격이 가장 많은 그러한 상황도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과거 연합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으로 집중된 경쟁을 읍면지역 학교를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동지역은 경쟁이 완화되고 교육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고 산남북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밀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시 동지역의 고등학교 1개 이상은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수많은 논쟁거리는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균형 발전과 교육이 어떻게 기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래전에 우리 이 후보와 저는 그 교육감과 교육위원 자격으로 제가 교육위원일 때입니다.
고교 체제 개편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논쟁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당시에 제가 주장한 바는 하나도 실천이 안 되고 뭐 선거에서 이긴 우리 이 후보가 생각하는 바대로 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어떤 내용을 주장했냐면 예술고를 설립해야 된다. 어렵지만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 과정도 좋겠지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 있는 학교를 예술고로 전환해서 음악, 미술 그리고 뭐 연극, 영화, 문예 창작, 기타 등등 해서 예술고를 설립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남양에 있는 그 체육학급의 이제 역량인데 이것도 역시 어떤 지역을 활용한다든지 새로 땅을 사서 학교를 짓는다는 건 좀 그래서 어떤 학교를 이제 희망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가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여서 체육중고를 신설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저는 항상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월에 이제 미술학과 2개가 있고요. 함덕에 음악학과 2과가 있습니다. 이 2개 과는 각각 보통학과, 일반학급 2학급 대신 들어간 학급입니다. 옆에 일반학급이 각각 4학급씩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학생들이 서로 간에 느끼는 어떤 자존감의 차이. 우리 이 후보께서는 미술과가 있는 학교에서는 일반과 학생들이 관람객이 되어 좋고 이제 음악과가 있는 학교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청중이 돼서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생각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학교에서는 얘기하면 안 될 내용이 아닌가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동의 안 하시죠? 예, 분명히 격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 사회입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받기는 어렵겠지만 원하는 과목들은 분명히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경제들이 점점 심해져 가게 되는 그러한 절차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쩌면은 학교가 하나의 울타리로서 완전히 예를 들면 외국어 같은 경우는 영어를 상위권 하이 레벨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 외국어에만 설강됐던 거를 이제는 일반 학교에서도 설강할 수 있습니다.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특목과 관련된 내용들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즉 낮은 수준에서부터 최상위 수준의 교과를 새롭게 설강하고 그것을 신청하면서 아이들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애월고와 함덕고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 학교 내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조화롭게 교육적으로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의 문제이고 분명한 것은 애월과 함덕고는 일반과도 같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의 여지들은 늘 있습니다. 이성호 의원님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김광수 후보에게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애월과 함덕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일반과 학생과 그 예술과 쪽의 학생들의 학생 1인당 재정 수요를 계산해 보자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그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학교 내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얘기가 이게 이제 외고까지 갔어요. 예. 그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생각 이제는 안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그거는 있는데. 뭐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광수 의원님은? 법으로 구체되어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예. 그게 대부분의 계류 중으로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쨌든 뭐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돼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마. 하지만
그쪽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법이 그렇게 즉 시행령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되면 저는 좀 조급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거 예지 핀트가 신제주권에 어떻게 그 여중구를 신설하며 일반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얘기인데 이게 좀 빗나간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고교체제 개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저희들은 뭐 제주도 전체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으로서 지금 제주도 전체의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요구들을 어떻게 수용하면서 균형 있게 갈 거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제주권에 이성문 후보는 좀 6분 다 쓰셨고요. 김광수 후보가 2분 반 쓰실 그래서 좀 놔두실 것이지 그걸 다 쓰시면 어떡해요. 제가 질문하면 어떡하시려고. 제 시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신제주권에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여중구를 신설할 것인가. 아시다시피 정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여기다 땅을 사고 학교를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도저히. 그래서 아마 우리 이 후보도 얼마 전에 제주고 얘기를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해법은 역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소통을 통해서 교육가족들이 그쪽에 지역이라든지 교육 공동체들이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과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술고를 어떻게 이제 설립하려고 하느냐는 그 얘기를 못했어요. 땅을 사서 학교를 짓는다는 건 할 수만 있으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재정 부담이 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현재 있는 학교에 지역의 어떤 그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중지를 모은다면 학교를 전환한다는 거죠. 이게 말씀 그대로 고교 체제 개편인 겁니다. 이런 기회가 지난 8년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두 학급, 음악과 두과, 예술과 두과 존재로 그냥 만족해버렸다는데 제가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체육 중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광수 생각입니다. 탐나교육원에 있는 운동장이 아마 도내 학교 운동장, 일반적인 교육시설 운동장 중에서는 가장 활용이 덜 되고 있는 운동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그래서 이 운동장을 활용할 방법, 그 밑에 부지에다가 교실을 짓는다면 훌륭한 체육중고가 될 것이다. 아니면 지방의 어떤 학교가 역시 지역 주민들이 환영한다면 체육중고로 전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이 두 사업, 예술고와 체육중고 설립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화제로 둬서 제가 당선되면 꼭 실천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토론 한 3분의 1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주도권 토론 가보겠습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주도권을 쥔 후보는 상대방 후보에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고 중간에 답변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상대방 후보에게도 반론권을 확실히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자신의 발언 시간으로 6분을 쓸 수 있고 상대방 후보 역시 2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후보가 2분을 모두 사용했는데 답변을 꼭 듣고 싶다면 자신의 발언 시간을 나눠주면 됩니다. 자, 먼저 김광수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네. 이 후보님.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지난 몇 년 동안 불통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그게 듣기 싫죠.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불통을 좀 고쳤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거 어떻게 고쳐요? 지금 소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영역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의 소통 능력과 일반적인 소통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정책 소통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비나 그리고 도대 전출금을 도입하는데 5%를 상향시켰다는 것은 도와 의회와 소통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이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비와 국제기구와 소통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교장 발령을 2월 15일 해서 3월 달에 아주 바빴는데 이것을
2월 1일로 발령시키는 데는 그만하시죠. 예. 예,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그 다 써버리면 나중에 저 시간 쓰려고 그러시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또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얼마 전에 제주고의 일반고를 설립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서 불통이라는 얘기를 한참 들었고, 그리고 오등동 쪽입니까? 그 초등학교 설립 문제, 이것도 처음과 지금이 달라서 이게 불통의 결과에서 온 얘기가 아니냐. 혹시 다른 거는 없습니까? 그거 말고. 많죠. 예, 많은 많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많죠. 구체적으로. 예.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뭐 묻고 답하기입니까? 예, 예, 그걸 닫아가지고 또 한동안 그거는 뭐 광고가 90% 이상 되니까 많이 나오면서.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걸 그런 닫아가지고 불통이 아주 전형적인 예다. 그런데 이게 불통까지는 어쩌면 고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불통에 어떤 그 편애까지 붙이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혹시 우리 옛날 둘이가 토론하면서 우리 참 토론 많이 했죠. 예, 예. 네. 제가 왜 그 특정 교원 단체 조합 선생님들을 그렇게 이제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느냐 얘기를 했더니, 과거에 이제 어쩌면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내가 그랬노라 한 기억납니까? 그런 조금 대답을 왜곡된 옛날에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그런 얘기를 아닙니다. 하신 적이 조금 있어요. 배제의 논리에 평생 제가 살아왔기 예. 때문에 다시 배제의 논리를 적용시키지 않는다. 이 이런 후보님, 취지일 겁니다. 예. 이 후보님, 후보님이 배제의 논리에 살으셔도 예. 교육감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에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 예를 그 들면 단체의 구성 비율과 예.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을 적용해 본다면 그건 이제 뭐 제가 잠깐요. 예. 제가 정확한 숫자를 조합원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율까지는 전 모르겠고요. 어쨌든 밖에서 하는 얘기가 예.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지금은 이 후보지만 당신 교육감이죠. 예. 주위에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셔다 놨다 하는 얘기를 저는 이제 그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예. 뭐 많이 저도 모셔다 놨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가 있는데 총 자리 몇 개 중에 몇 개가 가져다 놨는지 그렇죠. 제가 우리가 그 알기로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그냥 예. 그 정도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그런 부분은 정확히 구체적인 그런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예, 데이터가 제가 현역이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적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자리에 갖다 놨는지는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가령 교장 예. 선생님으로 몇 분 모셔다 놨죠. 아니요. 교장이 193명 중에 예. 한두 명이 있다는 거는 결국 2%도 안 됩니다. 한두 명 지금까지 합치면 한두 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3명을 임기로 4년을 따지면 예. 적어도 한 500명 이상이 되는데 예. 그중에 1%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가 아니고 0.5%라도 문제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네. 우선 근데 우리가 의원함에도 제 역할을 잘 했느냐 못했냐 이렇게 돼야지 아예 그 뒤는 그거는 특정 단체가 교육감- 가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예. 오해 지금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세요. 제가 오히려 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예. 그런 편견이 보인다. 예. 그거는 입장이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정확한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 뽑았고 됐습니다. 이제 적당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기 저의 그 어떤 궁금증이 좀 빗나갔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 제가 지금 불통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여기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그 학교 현장에서 만약 불통이라면 좀 난처해요. 아이들과. 그 대표적인 예가 내가 지금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다 잔다. 나는 놔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너무 비약한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지금 이야기를 할 거라면 구체적으로 예를 드시고 아니 지금 질문 안 했어요. 이야기하세요. 질문 안 했습니다. 지금. 아이 참. 제 질문 안 했어요. 한 예로 든 것뿐이에요.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땐 너무 예민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불통이 문제가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정말 다뤄줘야 된다. 교육에는 특히 뭐 필요하면 아이들까지 아니면 학부모, 교육가족
등등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공약에도 나옵니다만 전 이걸 공약 1번으로는 이제 그런 사실인데 정말 소통은 상당히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 인정하시죠? 예. 아, 잠깐만요. 지금 2분을 다 쓰셔가지고요. 김 후보께서 답변을 요구하시려면 김 후보의 그럴 수밖에 발언 없죠. 시간 아까 다 써버리니까 이제 제 시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야기하십시오. 인정하시는 거죠?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또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되니까. 소통은 중요하다는 얘기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닫은 덕분에 그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꼴찌하셨죠. 뭐 좋은 것도 많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게 대답을 해야지 왜 좋은 게 거기서 나와요. 좋은 것도 많습니다. 예.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니까. 20년하고 21년 민원 서비스 이게 마등급을 받아가지고 마등급을 받아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건 틀림없이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닫아서 나온 결과다. 전 그렇게 생각할 수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 결과, 그 행안부와 또 국가권익입니까? 여기서 또 특별 뭐 교육 그런 거 있습니까? 또 뭐 이런 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벌칙 같은 건데 와서 아마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보도자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왜 치적이 안 되고 이따가 좀 말씀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모두 6분, 2분 다 쓰셨고요. 이번에는 이성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후보는 6분, 김 후보는 2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어쩌면은 공모 교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교장은 190여 개 학교에 있는 거고 2년 내지 3년마다 바뀌는 것이고 퇴임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평가할 때 공모 교장이었죠. 그 지금 말씀하시는 공모교장과는 종류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내부형과 초빙형 다르죠. 예, 내릉교 초빙형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인사부서에도 있었고요. 인사부서에도 그 말씀하셔서 지금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공모교장한 거는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신재주 쪽에 고등학교 신설하는 것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라 그러고 내가 하면 그걸 할 수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모든 것들은 내가 하면 잘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해왔고 대한민국을 바꿔냈습니다. 아이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이비를 도입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중도 탈락이나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우리 교육과정과 평가 보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학교의 시스템, 가장 중요한 평가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도민들은 국제학교를 바라만 봐야 될까?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되면 우리는 지키만 봐야 되나? 저런 교육을 우리 아이한테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과 같은 교육을 수능을 중심으로 한 학교 교육 말고도 그런 교육을 안 받고 대학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새로운 선택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는 아이비 한국어판 듀얼 랭귀지를 전 세계에서 지방자치 교육감으로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소통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소통 능력들이 있는데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구동 존이 같은 것은 구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남겨둔 채 합의된 것들을 진행해왔고 그러한 결과 중에 상상하지 못했던 도대 전출금도 상향시켰으며 그에 따라서 제주도가 전국 최고의 교육복지 특별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제주의 고등학교를 본인이 하면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얘기했습니다. 금방. 우선 말씀 잘하셨는데 제주고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제주고와 대화를 안 하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왜 대화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보도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대화 과정에 내가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근데 대화를 하긴 했습니까? 늘 갈등은 내재에 있는 것이죠. 정책하면 찬반이 있을 거고요. 그 빈도수의 차이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내가 하면 짠 하고 다 해결될 거야.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내로남불이겠죠. 근데 한동안 내로남불이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시켜보시죠. 되나 안 되나. 그리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신제주권에 여중고가 되면 제주도 동지역 전체에 어쩌면 균형점이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신설에 있을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주 있어요. 얘기하시는 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급 수 조정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그 후에 그거보다 훨씬 먼저 해야 될 일이 읍면동 지역에 있는 일반고와 실업고와 특성학고에 관한 우리들이 만족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학교들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놔둔 상태에서 신제주의 학교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좀 더 한 시간쯤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 읍면 지역 학교의 현재 정원을 가지고 밀도를 낮추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설하면서 밀도를 낮추는 것이지 읍면 지역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예를 든다면 현재 12학급 된 학교를 10학급 하면 되는 거죠. 그런 학교들이 모아지면 지금 10학급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제가 여중의 이설과 관련해서 지난 코로나 이전에 일기 때 많은 노력을 했고 사립학교의 전환 문제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더 진전이 있다면 저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설과 관련해서는 서부중학교가 현재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단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 감정평가가 끝나서 토지주들하고 협상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그 다음 절차를 거치면서 서부중학교가 신설이 될 겁니다. 그 과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주시 동지역 신설학교 그리고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 그 과정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공립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립학교가 공립화되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재단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많이 하면서 좀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와 관련돼서 공립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소통이 된다면 막을 이유가 없죠. 한번 실패하셨죠? 실패가 아니라 거기 갔다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안 됐으니까 실패지요. 지금도 아까도 했지만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겁니까? 아까 구동전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추진 중입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따가 주도권 토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서부중학교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얘기인데 이제 이제 땅 아직도 다 못 샀나요? 지금 땅 사는데 8년 걸렸네요. 그 과정에는 중투가 2020년도 개교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2020년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4년 내 학교 개설을 못합니다. 어떻든 현재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외도에 계신 주민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세우는데 12년 가지고도 안 될 일은 반에 있습니다. 네, 김광수 후보 시간 다 쓰셨고요. 이성문 10초 쓰실 수 있습니까? 지금
교육 용지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 제주도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외도에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 예. 개교가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공약 검증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한 후보가 본인의 핵심 공약을 소개하고 나면 상대방 후보가 앞서 있던 이 주도권 방식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 주도권을 쥔 후보는 금방 발표한 공약뿐만 아니라 상대방 후보의 모든 공약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성문 후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3분간 자신의 주요 공약을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하시면 됩니다. 예, 코로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상회복 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교직원 전체 그리고 도민들이 일자리까지 확충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도와 의회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의 돌봄을 7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부의 정책에 확정이 되게 된다면 8시까지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가 아닌 미래 교육 체제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아이비 학교를 지금 동부 지역에 있는데 대정, 한경, 안덕까지 읍면적으로 확대하고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까지 초등학교부터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경계가 없는 미래형 고등학교 캠퍼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운드 배움학교와 지원 인프라 내실화로 교육 생태계 확장하겠습니다. 다운드 배움학교, 일반학교, 아이비 학교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의 문화를 바꿔가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고등학교부터 협의를 거쳐서 버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화장실을 가장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를 임대 관리하도록 하면서 설치를 하겠고요. 그에 따라서 모든 관리들도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순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환이 긴다. 그래서 화장실을 증축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마스크를 끼고 3년째 생활을 하고 있고 수학여행도 못 갔습니다. 따라서 수능이 끝나면 수학여행 경비에 대한 보상으로서 체험학습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교는 행정 중심이 아니라 교육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고등학교 하나를 신설을 하겠고 중학교, 서부중학교 신설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아라 영평 지역에 과학단지에 있는 부지에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오라 지역에서는 부지를 확보하면서 신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20명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마무리해 주시죠. 삶의 주체로서 세워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성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그럼 김광수 후보가 검증을 해볼 텐데요. 주도권을 쥔 김 후보는 본인의 발언 시간으로 총 5분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2분을 써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했던 방식입니다. 시작하시죠. 죄송합니다. 아이비를 확대하시겠다. 아이비에 관한 토론은 역시 또 과거에 이어봐 이제 많은 부분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비를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의 그 핵심인 평가의 서술형, 그리고 수업의 토론식 수업, 그리고 이제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에세이, 즉 논술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가 제가 이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뭐 그런 대로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예요. 이게 고등학교인데 우리말로 된
IB 시스템을 고등학교에 가져갔다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두 과목은 또 영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에는 국가 주도로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일본어로 이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표선에 다니면서 표선고 학부모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아요. 이건 좀 정확히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표선고를 졸업하면 이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원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초중학교까지는 아니, 지금 문제가 질문에 없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 초중학교까지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대학교 입시가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많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금- 정시가 있고요. 예. 예, 정시가 있고요. 그다음 수시가 있고요. 예. 수시 내는 예. 뭐 이것저것 있잖아요. 예, 그 세 개가 200개 대학에 6,000가지가 있어요. 그게. 그중에 크게 수시에도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 종합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떤 문제가 있죠?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고 학생들이 일반고에서는 요 종합고 말고도 예. 수능 최저점, 예. 그렇죠? 또 수능 점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표선 아이들은 오직 학생 종합부 하나뿐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는 지금 거죠. 즉 그- 선택이 폭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 그게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 반대죠.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을 갈 것이라고 안내를 도입을 신입생 모집할 때도 안내를 했고요. 그 수능을 보지 않고 학종으로 서울의 주요 대학 15개, 거점 대학 지방대 9개 몇 명이 정원인 것 같습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왜 서울의 거점 대학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제주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표선의 아이들을 아니, 가지고 지금 표선의 아이들이 하나만 더 총 정원이 묻겠습니다, 한 학년이 125명입니다. 예, 그럼 이제 125명인데 그 인원을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지 제주대학교에 않습니까?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을 갈 수 있는 학과의 학생 수가 4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15개 주요 대학에서는 약 한 11,000명이 되고요. 9개 거점 대학에서는 약 한 6,500명이 됩니다. 125명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정원에 경쟁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수능을 보는 아이들은 33만 명 중에서 수능을 전체를 가서 보지만 지금 제가 아이비 도입하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능 형태의 공부를 고등학교 내내 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 다른 식의 공부를 하면서도 대학을 갈 수 있으면 그런 학교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표선 고등학교는 입학할 때부터 입학 설명회부터 수능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갈 겁니다. 그렇게 모집을 해왔습니다. 제가 평생 예. 대입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대입을 학생부 전문했습니다. 종합 전형을 예.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나하고 처음 봐요. 지금 처음 봅니다. 칭찬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금 이성훈 정원이 후보 그렇죠. 2분 다 쓰셨습니다. 김광수 후보 그래 참 주도권. 이게 우리 표선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과연 제주대학에 진학할 때 어떤 혜택을 볼 것이냐. 이게 대안이 없거든요. 제가 예, 직접 대안이 물어봤어요. 이번에 총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이거를 물론 사석에서입니다. 혹시 저희도 교육청과 표선과 아이들이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전혀 없다고 하던데요. 그게. 특별히 할 이유가 없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부 수능이 종합 전형에서 뚫어야 되는데 예. 다른 학교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 가만 놔둡니까? 다른 학생들도 역시 지원을 그래서 할 지금 겁니다. 마치 그러나 도민들이 들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3년 내내 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는 차이가 제가 있겠죠.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예. 많은 입시 방법 중에 시간 다 쓰셨죠? 이제 듣기만 하셔야 됩니다. 많은 입시 방법 중에 일반고 학생들은 선택이 여지가 있는데 지금 그 표선고 IB 졸업을 물론 지금 아직 졸업생들이 안 나오니까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도 참 궁금해요.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 지금 걱정되는 거는 오직 하는 게 그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게 예. 이 하나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해서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의 폭이 좁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디 내신으로 가는 우리가 수시에 들어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추천도 있고 뭐 수능 뭐 최저점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역량을 다 빼고 오직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만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이제 드렸던 겁니다. 많은 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중에 이걸 뭐 단지 이 시간에 이걸 다 그 확인을 하자니 좀 그렇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돌봄 또 시간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또 이게 자기 시간 저 주시면 시간 됩니다. 쓰겠습니다. 예. 차라리 제가 설명을 드리죠. 저는 이 돌봄을 전담으로 맡을 부서를 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이 업무 부담,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무 부담을 좀 덜어드릴 방법이 없나 해서 인력 확충을 해서 뭐 시교육청이라든지 뭐 유아교육진흥원을 활용해도 좋고요. 해서 특별한 이런 부서를 지금도 있죠, 있기는. 지원센터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좀 제대로 된 좀 전문 인력으로 앞으로 미래는 이 돌봄이 매우 중요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간 두 분 다 쓰셨고요. 이번에는 김광수 후보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죠. 제가 이름을 제주형 돌담 교육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학생과 교사와 또는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마치 우리가 시골에서 돌담을 하나하나 쌓아가듯이 어떤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쌓아나가자 하는 뜻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각급 학교의 학생회 아이들과 교육감이 정기적으로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학생회 아이들이 어떤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갈등 조정 관제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그 시간에 그런 부분에 변호사 어떤 비용을 일정 부분 뭐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청원 제도를 좀 확대한다든지 한 이런 내용들을 합쳐서 저는 돌담형 제주 교육이라고 하는 첫 번째 공약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미래를 주도해 나갈 고교 체제 개편 이게 이제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신재주권의 여중고 신설 문제 뭐 이전이 된다면 더 좋겠죠. 그것도 포함하겠습니다. 이거와 일반고 신설 문제가 막 같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럼 뭐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이 후보나 저나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예술고와 체육 중고를 이제 신설 또는 전환하자는 게 이제 저 생각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스포츠 재활치료센터를 이제 생각한다든지 잡월드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세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력차를 좁히기 위한 개인형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이제 운영해 보겠다 한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조성하겠다. 등굣길이라든지 학교에 마시는 물의 안전 그리고 뭐 미세먼지 또는 급식의 안전 대지진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형 미래교육 강화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중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입학 선물로 하나씩 제공하고 싶다 하는 이제 그 공약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도내 모든 어린이들에게 마무리해 주시죠. 급식 카드를 뭐 제공한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수 후보 공약에 대해서 이성문 후보가 검증을 할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도권을 쥔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 시간 5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공약을 발표한 김광수 후보 2분 쓸 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지금 미래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대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을 시키겠습니다.
학생부 IB와 관련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능을 보지 않고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간다. 그렇게 되는데 대학 가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대학을 못 갈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되는 것은 문제가 답변 있다. 드릴까요? 예, 이야기하시죠.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는 뜻이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 상대적으로 좁을 수는 있으나 넓어졌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오히려 IB 학교에 나온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문적으로 3년을 했기 때문에 같은 경쟁이라면 경쟁력이 있겠죠. 뭐 이제 이 후보 생각이 있죠. 예, 이 후보 그 생각이 입시 제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125명 아이와 제주대학교만 해도 400명이 넘는 정원이 확보가 되고요. 주요 대학 15개 대학에서도 약 한 10,000명이 넘는 정원이 있고요. 거점 지방대학 9개 대학에서도 약 한 6,000명 이상이 수능이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3년 동안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마치 대학을 못 갈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곤란합니다. 아마 아예 한 명 한 명이 진로가 상담이 되고 어떤 과로 진학을 할 것인지 많은 모형들이 나올 겁니다. 진로 진학과 관련된 모형도 나올 거고요. 그 상담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미래형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형 교육의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표선국 IB 학교에 DP 과정 끝난 다음에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에게 오직 학생부 종합 얘기만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감이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 뭐 한라대학 이런데 좀 어떻게 노력한 흔적이 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드릴 게 마치 저는 무슨 IB를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논쟁은 끝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IB를 반대했지만 이게 이제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게 논쟁이 끝나고 한번 결정되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IB를 계속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 하나 걱정하는 부분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얘네들이 대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함께 있다는 뜻이죠. 지금 총장을 만난 게 언제입니까? 최근이에요. 최근. 박진 총장님. 예, 최근.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잘 모를 수 있죠. 뭐 그렇게도. 그런데 그걸 가져서 방송에서 단정적으로 했다면 아니 그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드린 얘기지. 그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새로 취임한 총장한테 물어봐서 그러면, 없다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러면 과거 총장님하고는 얘기가 된 겁니까? 과거 총장을 떠나서 입시 관계자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허가하고 관계가 없죠. 이거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양해를 받은 게 아니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원과 관련돼서 조절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되면 조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대답을 받았나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자. 아니 그냥 넘어갈 얘기 아닙니다. 어떤 대답을 받으셨어요? 그런 제가 부분과 좀 확인을 관련해서는 해보고 싶어요.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계자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눠왔고요. 그래서 결과는 안 나왔죠.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계속적으로 협의 체제를 가져가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이 없는 요것과 관련해서 조절이 될 때는 협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단정적으로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런 관련 속에서 지금 자꾸 애월고와 함덕고의 음악과하고 미술과를 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꾸 얘기를 잘 들으셔야죠. 과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지금 아까 아니요 학교 합치겠다는 하나를 뜻입니다. 합치겠다는 그렇다면 뜻입니다. 어느 한쪽은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은 그것이 빠지는 것이지 일반고로 성립되는 거죠. 오히려 일반고로 제대로 푸는 겁니다. 이게. 이건 지역 주민들이 어떤 교육에 관계인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가. 아니, 저는 자기가 하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애월고를 갈 때 의회에서 예산도 삭감됐던 적이 있고요. 그러나 합의가 되면 간다. 합의 안 되면 가만히 있다. 즉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애월고와 함덕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가려 그럽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그 미래의 큰 방향 속에 평가를 바꿔 내려가고 있고 평가의 모형을 아이비를 통해서 새롭게 일반 학교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약과 관련돼도 있지만 앞으로 대입과 관련된 방향성에서 어떻게든 좀 어쩌면 큰 방향의 정책 결정일 겁니다.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어쩌면은 구체적이어서 어쩌면은 실국장이 이야기되면 될 건데 대입과 관련된 방향성은 상당히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대입과 관련된 방향성을 갖고 이게 있는지. 핵심이 뭔지를 저는 이해를 예를 들면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시에서 그거는 어떤 새로 들어온 조절인다든지 정부가 공약했잖아요. 예. 정시를 아니면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가 중요하죠. 나는 교육감이 되면 정시 확대가 갖고 있는 교육적 영향력이 어떤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그 선호도가 뭐냐 지금 그걸 질문.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성향은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뭐 수시 이거를 버리자는 건 아닙니다. 그 퍼센테이지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지금보다 어느 정도까지 조절을 해야 한 된다고 10% 차이는 있어야 되겠죠. 지금 뭐 그런 쉽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학교 현장에 주는 영향력들은 어떻게 보죠? 지금 이제까지 교육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시 확대는 결국은 강남 그리고 각 도 자치단체 중심 지역에 강화시키면서 지역에 대한 급격히 지역을 와해시킬 수 있는 교육 정책이기도 하다. 네, 이 이런 후보님 거에 시간 다 쓰셨고요. 이야기돼 김광수 있습니다. 후보 13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안목이 있지만 제주의 대입 경쟁력은 저는 정시에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저는 정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토론 막바지인데요. 앞서 다 하지 못한 토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방식은 같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총 5분을 쓸 수 있고 상대방 후보 역시 최소한 2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김광수 후보 주도권 쓰시겠습니다. 주도권은 저만 2번 이게 추첨해서 결정이 때문에. 예, 그 순서에 다 정해진 겁니다. 예. 지금 서부중 말씀하시다가 그만두었는데요. 정말 오래 걸리고 있어요. 예, 기반 시설이 없이 우리가 처음 한 일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좀 너무 걸린다는 생각 안 들어요? 충분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부에서 중투에서도 여러 그럼 지금 생각하시는 개교 시기를 언제쯤 보시나요? 지금 예측하기는 24년 아니면 25년 요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저보다 훨씬 잘 아실 텐데 지금 교육감 이제 금방 있기 때문에 중학교 하나 설립하는 이 돈이 아니고 기간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부지가 있으면 보통은 4년 걸립니다. 그렇죠. 4년 걸리죠. 부지가 있으면. 그럼 지금 부지가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4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학교 용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거에 대한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 그 행정행위를 걸치는 기간들이 약 한 1년 반에서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과정이 1년 반의 과정이 끝났고요. 지금 마지막에 토지 구입 절차만 끝나면 그다음엔 설계하고 그리고 바로 그 후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4년이거든요. 예. 아니 그건 아니죠. 그게 뻔히 시간 나오는 아니 거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토지가 있다면 4년 걸린다. 토지가 있다면 4년 걸린다고. 사전에 행정행위들이 다 끝났다면 토지가 있다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토지와 토지 구입과 행정행위를 같이 한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야기 전제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면 그 이야기가 가능한데 지금은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곳을 부지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지를 찾았고 그 부지를 학교 용지로 전환하는 행정적 절차가 있고 그래서 아까 신제주권의 여중고를 신설 이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1차적으로 떠오른 부지와 새롭게 부지를 구입할 때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이 주도권은 김광수 후보님은 얼마든지 끊으실 수 있습니다. 예, 끊고 싶은데 하도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지금 보세요.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서부중학교를 짓겠다고 해서 공약을 2번 하셨어요. 이번 3번째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아니 그래서 감정평가 도대체 끝났고요. 얼마나 어렵길래 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짓는데 지금 8년이 돼도 아직 땅도 못 샀어요. 20년 이상 된 수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건 수건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이런 그 추진력, 결단력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026, 7년도 개교 못할 것 같아요. 그대로 그 전에 가서는. 개교합니다. 아니 이제 4년 걸린다고 본인이 말씀해놓고서. 그 4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 됐습니다. 뭐 예.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충 이제 알겠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지난 못한 그 일을 한 20대 겁니다. 그 예. 지적해가지고 보니까 그 1번을 IB로 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럴 수 왜냐하면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교육과정 괜찮은 예, 교육과정이에요. 그럴 그래서 제가 제주특별법, 제주에 내려진 특례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하나 새롭게 만들자. 이걸 가지고 제주형 자율학교에 실험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한 얘기를 난 분명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제가 이제 선거에 지는 바람에 그냥 이제 IB가 정답이 됐는데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저도 이제 아이비가 계속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아니, 그걸 인정합니까? 예. 그 IB가 정답이 아닌 건 여러 인정하는 안 거예요? 중에 하나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뭐 있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많이 양보한 거네요. 예, 좋습니다. 예, 그 정도면 좋습니다. 근데 IB를 하면서 혹시 국제학교 다녀오셨어요? IB 하는 학교에? 예, 다녀왔습니다. 거기 IB 하는 거 좀 보셨나요? 예, 구체적으로 깊이는 안 봤지만은 다양하게 봤습니다. 저 같으면 그걸 먼저 연구를 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전에 걔네 종합적으로 다 보고 예, 그랬었습니다. 그것이 예. 뭐 그 정도로 이제 좋습니다. 그 두 번째가 청렴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 후보는 교육감 8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거기다가 13년을 갖다 놨나요? 연속성을 이야기하죠. 그건 저- 제주 교육의 전통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노력한 게 있거든요. 그 앞쪽에는. 예. 그렇죠. 어떻든 의원 하실 적에. 예, 우리가 청렴도를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게 아닙니다. 자꾸 그 잊어먹으시네. 이따가 뭐 말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얼마든지 저는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014, 15, 16이죠. 그렇죠.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은 다 2등급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 앞전에 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하신지 알아요?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후보님 이거는 교육감 치적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일선 교장, 교육청 식구들이 치적이다라고 하는 게 아주 멋질 뻔했어요. 제가 보기에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놨지? 갖다 놓으려면 8년만 갖다 놨으면 말이 되는데 13년은 그러니까 도민들은 와 이거 13년 동안 예?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요. 여기에. 당연히. 물론 그 용어를 보면 유지 이렇게 되니까 뭐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근데 어떻든 청렴도가 힘드시죠. 이게 유지가. 과거하고 달리 아니 지난 4년은 1등급을 한 번도 못 하셨잖아요. 1, 2등급 유지한 거는 전국에서 아니 이게 유일합니다. 1, 2등급 유지가 아니고 지금 2등급 유지했어요. 기준이 차이들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예, 이 후보 시간 다 쓰셨고요. 김 후보 1분 쓰실 수 있습니다. 1분입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신사적으로 아니 8년만 얘기를 하시지 왜 13년까지 유지해 놓으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건 내가 노력한 것도 여기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게 1등급은 유지가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심지어는 업자 쪽에 확인 전화까지 하면서 유지를 한 거예요. 이게 다른 어떤 문제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특히 그 스포츠 계통에 이제 바로잡으려고 많은 노력, 뭐 그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 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기 후보께서 이제 뭐 13년 동안 유지했다. 그러니까 모르는 도민들은 이걸 보고 아이고 우리 이성훈 후보가 13년 동안 제주도 청렴도를 그냥 이렇게 했구나라고 할까 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그만두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성훈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5분 그리고 2분 쓰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갑니다. 청렴도 모든 교육 행정의 기반입니다. 과거에 했던 것을 기반으로 13년 동안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로 또 가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연합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애월고 함덕고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육은 미래로 갑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미래로 갑니다. 지금 연합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어떤가요? 아, 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50과, 그러니까 내신 50, 시험 50,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후보는 내신 100%를 주장해서 지난번 선거에 제가 졌죠. 그럼 깨끗이 저는 승복합니다. 내신 갑시다. 단 하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신에서 딱 잘려지는 이 부분의 아이들을 한 번 더 기회를 줄 기회가 없나. 이걸 제가 무척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야기할 때 50, 50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천상 다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현재 고등학교 모든 교육자들이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능 확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구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사다리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런 논쟁들이 이 안에 숨어 있고요. 이 연장선상에 연합이 다시 그렇게 50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전면적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연합의 내신 성적으로 평상시에 잘했던 애들이 연합 한 번 잘못 봐서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컷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퍼센트로 되더라도 컷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컷을 해결하는 방식이 근본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만약에 다시 연합이 단 몇 퍼센트라도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아이비와 같은 경우, 그리고 새롭게 아까 김 후보께서 이야기하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자율학교 같은 경우 결국은 연합에 매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자꾸 연합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연합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연합과 관련해서 아니,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연합을 무슨 얘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듣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내신으로 예를 들어서 70%좀 뽑고 예. 나머지는 시험으로 30좀 뽑는데 이건 연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신으로 잘린 밑에 학생들, 칼로 딱 성적을 자르는 이 안타까움을 아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논의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연합고사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연합고사는 내신 몇 프로, 시험 몇 프로 했잖아요. 이래서 더한 것이 연합고사였잖아요. 기억납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아니, 고입과 관련해서 연합을 본다는 것은 일제히 같은 날 시험 봐서 그 성적으로 하는 것이죠. 아까는 고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또 잘못된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왜 그 연합만 머릿속에 놓으니까 그런 세계 이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신 제 생각 좀 들어보십시오.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에 100명을 뽑을 건데 네. 80명 뽑았어요. 네. 20명은 A 고등학교에서 다른 방법으로 뽑으라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그 이야기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는 고교 평준화를 전면적으로 해체시킨다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전면적 해체까지는 아니지요. 지금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평준화를 해체하겠다는 이야기가 예, 저는 하수만 있으면 평준화를 해체하고 싶어요. 평준화를 해체해서 하고 싶습니다. 제주도 전체를 뭐 하나로 하든가 이 선발권을 학교에다 주고 싶어요. 결국은 그래요 학부모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지금 시간이 8분 남았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평준화를 해체시켜서 고등학교에 선발권을 주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선발의 방식은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다시 우리 아이들이 전혀 새로운 고입 체제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시죠. 가지고 있다는 건데 하겠다는 얘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김광수 후보 시간 다 쓰셨는데 답변 드시려면 시간 나눠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정책 토론의 장입니다. 그리고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 공모유제 교장 뽑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를 뽑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감을 뽑는 자리입니다. 교육감은 제주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 토론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리하면 생각이라 그러고
조금이라도 풀어야 될 것 같으면 그건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내로남불로 끊임없이 방향이 흩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은 다시 이 방송을 듣게 되면 고이 바뀌는 게 아니야? 학교별로 전부 다 뽑는 거 아니? 지금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정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 학교를 위한 준비와 여러 가지 조사와 방법들을 찾아나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이기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미래교육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와 과거가 만나 더 먼 과거로 가버렸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함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분명히 교육감 토론 장소인데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하겠습니다. 과거를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시간 다 쓰셨고요. 끝장 토론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으로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성문 후보가 1분 쓰시겠습니다. 예. 코로나를 넘는 과정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올 3월까지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코로나를 거의 넘어왔습니다. 5월 24일부터는 자가격리도 면제가 되고 이젠 도외 수학여행도 가게 됐습니다. 지난 2년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3년째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3 학생들 3년째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함께 넘어왔습니다. 우리 선생님 함께 넘었습니다. 행정직 공무직 선생님 함께 넘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함께 우리가 넘은 겁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함께 코로나를 넘었습니다. 교육도 과거를 넘어 미래로 도민들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손을 잡고 과거를 넘고 미래로 가겠습니다. 함께 웃자 제주교육. 고맙습니다. 미래교육 이성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광수 후보 1분 쓰실 수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가 과거면 우리 이 후보는 고여있는 물입니다. 지난 8년 동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합고사의 어떤 체계상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이지 다시 부활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IB 교육과정 역시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대입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역시 예술고등학교, 예술과 음악을, 미술과 음악을 한 군데 모아서 제대로 된 예술학교를 만들어서 이 학생들을 대접하다는 뜻이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 광수 생각, 김광수는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말장난으로 예쁘게 포장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냥 솔직한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의 미래, 저 김광수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90분 동안 서서 토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강조해드리지 않아도 교육이 우리와 우리 후손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앞으로 4년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변하고 있는 교육 현실에 대응해야 할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KBS는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토론회도 다음 주에 마련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